안녕하세요. 네, YT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구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고용 문제가 발생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한국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 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든 자료고요. 한국의 현재 이 산업 구조와 이거를 알아야 앞으로 미래에 한국의 어떤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볼까요? 자, 뭐 내용이 많은데 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국의 그 경제 기업 구조를 보면은 지금 한국은 어, 중간재 를 수입을 하거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죠. 예,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 같은 이런 요소를 통해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을 만든 다음에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거의 수출이 전부라고 간이 아니죠. 예,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용이 결국은 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음, 결국은 한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적 성장이 한계가 봉착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 서출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산업이 점점 이제 서비스화 돼야 되는데 한국의 서비스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각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은 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낮죠. 예. 그리고 점점 이 제조업이 서비스화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정보통신 이 기술, ICT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 제조업도 이 디지털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화된 제품과 이 서비스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또한 경쟁력이죠. 결국은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뭐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IoT, 뭐 빅데이터, AI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제조업을 빠르게 서비스화하고 있습니다. 뭐 BMW 같은 경우 보면 AI를 이용해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생산 물량을 조정을 해서 재고를 최대한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뭐 잘 아시죠? 예. 지금 뭐 아이튠즈라는 이거로 콘텐츠 편리성으로 결국은 아이폰 재구매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영국의 어떤 타이업에서는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노면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 빅데이터를 관리해서 어떤 그 도로 관리 업체 이런 데다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겁니다. 이러한 서비스화가 한국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수출의 증가세가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급성장했다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GDP 비율 지금 2011년 이후에 36% 수준으로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피크를 찍고 계속 정체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수출 증가율도 2011년
2010년, 2010년과 2011년에 피크를 찍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출 증가세가 근데 한국만 문제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세계는 결국 이 글로벌 가치 사슬과 함께 가치 동반 선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국제적인 분업 체제가 느슨해지고 세계 교역이 점점 둔화되기 시작했죠. 자국 우선주의 시대로 계속 가고 있는 이 세계의 흐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GDP, 이 수출의 GDP 대비 비중, 예, 이게 계속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수출로 유발된 부가가치에 대한 이 GDP 비중, 그러니까 수출로 통한 GDP 비중이 계속 상승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수출이 유발한 이제 이 취업 인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수출로 유발된 취업 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 이럴까요? 예. 수출은 하고 있지만 그 수출이 고용을 늘리는 수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산업이죠. 반도체 같은 산업은 사실 장치 산업이에요.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일본이나 미국, 네덜란드 이런 데 유럽에서 수입을 해서 이 장치를 기반으로 고도의 자동화 설비를 투입시켜서 인력을 최대한 줄이면서 생산성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은 그러니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지만 인력에 대한 고용은 늘지 않는 거거든요. 대신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죠. 그럼 그런 부가가치에 대한 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 그 부가 기업에 쏠리는 거예요. 물론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노동고 고용으로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게 국민의 삶에 이게 퍼지지 않고 부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출로 인한 취업 인원의 전체 취업자 비중이 2000년대는 12%였는데 예, 15%, 그다음 2009년도에는 19%까지 상승을 했는데 결국 19%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예, 수출로 유발된 취업자 수는. 예, 그래서 이 수출은 정체된 가운데 소득에 대한 기여는 확대됐는데, 그러니까 소득은 그러니까 수출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수출로 유발로 인한 취업자 비중은 점점 예, 줄어들고 있죠. 대신 부가가치는 예,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이 갭이 있잖아요. 이 갭. 이 돈은 다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부의 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이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 급속도로 일어나는 게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2010년, 11년 기점으로. 그래서 한국 수출이 이제 뭐 성숙하고 고도에 따라서 사실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 거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 거예요. 예. 증가는 한 거로 봐야 되는데 결국 고용은 크게 늘지는 않았고, 예. 근데 부가가치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보면은 어디 쪽이 가장 많냐면 결국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이쪽입니다. 여기 반도체 그다음에 뭐 이쪽 전자기기 쪽 주로 이제 ITC 분야인 거죠. 예. 부가가치가 비중이 음, 점점 뭐 부가가치 비중이 수출금의 비중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예, 이 수출을 통해서 유발하는 취업인원 비중은 사실 차이가 크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보면은 여기 있죠. 예, 컴퓨터, 그다음에 전자, TV, 냉장고 뭐 이런 거죠. 광학기기. 예. 그다음에 화학 제품. 한국이 주로 그 화학 섬유 제품 많이 수출하죠. 예. 이게 이쪽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죠. 부가가치고 석탄, 석유 제품. 주로 이게 이제 수출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큰데 예. 취업 고용은 작다는 겁니다. 고용은. 예. 그래서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도는 굉장히 높은 거죠. 예.
하지만 여기 반도체, 금속 제품, 예, 기계류, 금융, 소비재 이쪽은 고용에 대한 기여도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생산성이 낮다. 예. 하지만 이쪽이 취업인원 비중이 굉장히 큰 분야인 거죠. 예. 자동차 산업만 해도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그죠. 자, 소비재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 비중은 겨우 4%지만 여기 종사하는 인원들이 10%인 거예요. 그래서 국내 어떤 이런 서비스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취업 실업률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이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예, 부가가치 비중 이쪽 컴퓨터 전자가 굉장히 높죠. 그 외 나머지는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 부가가치에 대한 취업 유발 효과가 그렇게 예, 크지 않다라는 거고요. 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취업 유발 효과가 부가가치 대비 취업 유발 효과는 예, 계속 예, 아주 낮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예, 점점 수출 품목에 대한 취업 유발 효과. 수출을 많이 할수록 예, 고용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가 않아요. 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마찬가지죠. 예, 선박 등 수출의 비중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취업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화학 제품 상승하고 있지만 소비재, 선박 예, 수출 비중 하락, 고용은 늘지 않는 거죠. 계속 그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 수출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산업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서비스 산업 기업이나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한국이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제2의 IMF가 이미 터졌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의 수출의 증가세가 금융위로 둔화되었고,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점점 GDP 대비 36% 수준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고요. 수출이 늘지 않는 상황이고, 예, 수출 증가와 함께 국내 소득 및 고용 증가는 이어졌긴 했지만, 예,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체되어 있고, 수출은 정체되어 있고, 소득에 대한 기여가 늘었지만 고용은 계속 줄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는 계속 특정 분야에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취업 유발 효과에 대한 변화를 보면 예, 계속 품목들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승하고 있는데 취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그죠? 취업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예, 반도체 산업이 엄청 크면서 부가가치 삼성이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삼성, SK가 고용은 크지도 않고 굉장히 특정한 분야에 쏠려 있다는 거고 그렇죠? 진입장벽이 높죠. 예. 소비재, 선박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예. 그래서 보면 한국 수출의 구조 변화가 예.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 둔화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교역이 둔화됐고 그다음에 이 수출 산업 성숙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 음, 이 기인한 것이긴 한데 예. 결국에는 제조업이 성숙을 했지만 예. 생산성도 확대됐고 성숙하고 확대됐지만 결국은 예전만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은 모두 감소했다. 이 결국 뭘까요, 이게? 이게 결국 자동화 때문이에요. 예. 자동화로 인해서 매출은 늘고 돈은 벌었지만 고용은 감소해서 예. 실업자는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늘고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진국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오직 서비스 산업 성장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높은 서비스 산업. 예.
취업 유발 효과가 굉장히 높은 이 신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걸 잘한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예. 미국이 2010년 금융위기 이후로 바로 이걸로 인해서 모든 고용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결국 뭘까요? 그러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과학, R&D, 의학 다 이쪽 분야거든요. 이쪽은 최근 2, 30년 동안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임금도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창출된 고용의 50%가 이 젊은 고성장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결국 고용 문제는 결국은 이 신산업을 이걸로 인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뭐 우버 불법이 됐죠. 타다도 이제 불법이 됐죠. 신산업의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서비스 산업은 더 발전하지 않고 생산성은 계속 정체돼 있고 예. AI를 국가의 그 최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 현실은 한국이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은 정말 한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방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격이 높아졌다고 하죠. 예, 그 부분은 아주 자랑스럽죠. 하지만 우리의 위기는 코로나로 가려져 있는 거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 고용 문제에서는 결국은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원들 아니면 국민들이 전부 이쪽에 전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